정급 간부와 파티를 했다? 전직 보좌관의 조장이 나왔어요. 또 전직 보좌관 한이 많아. 이 사람이요. 네. 식당 주인을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고 경찰의 방조 속에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 경찰 간부랑 파티를 저녁 만찬을 했다는 건데 감사의 의미로 만찬을 한 것이라 보여지고요. 이거 굉장히 아마추어예요. 왜냐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7년이거든요. 아직 샴페인을 터트리기에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그 양형을 보면 김혜경이 유죄 판결 나고 벌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병기 와이프는 그 이상이다. 생판 모르는 남의 법카를 쓴 거고 그것도 선거 기간이 끝나자마자 쓴 건데 대가성이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그 의장이 나중에 조사를 할 때 네. 증언을 저는 주고 싶지 않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줬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발언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강도인데. 그러니까 자, 백만볼터님께서 해운이 반품 안 된다라고 하시고, IM 럭키님께서 반품 안 돼요. 최종 할인가예요. 라고. 어쩔님께서는 검증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통해서 이미 했어야 합니다. 먼 검증을 청문회에서 한다는 겁니까? 롯데껌님, 해운이 자기 집 경제는 잘 살리네. 너굴맨 이암. 국힘에 있다가 걸렸으면 정당 해산이라고 특검했을 텐데. 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혹시 좋아요를 혹시 깜빡하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하셨죠? 자, 자리하셨고, 자, 두 번째 게스트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강대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새해 우리 첫 방송이니까. 네. 새해 새해 복 많이 첫 방송이니까. 그러네요. 네. 네. 자, 참 일들이 많았습니다. 연말 연초에 뭐 이렇게 일이 많은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국제 이슈는 국제 이슈대로 일이 많았고, 네. 국내 이슈 뭐 봐요? 아직 강펀치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하셨어요? 네, 좋아요? 시간려고요. 네, 좀 빨리 해주세요. 아니 강펀치 유튜브 근데 뭐 광고가 떠가지고 아, 제가 광고였어요?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이 아니어가지고 아, 깜짝 놀랐어. 네. 그래서 뭐 궁수가 뜨고 포병이 뜨길래. 아, 그랬어요? 광고가 떴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평소 관심 있는 거를 캐치해서 거기에 맞는 광고 내주지 않나요? 아 그럼요. 네, 저격수가 되겠습니다. 활로 쏘겠습니다. 네. 포병인데요? 네. 날 쏘고 싶어요? 아닙니다. 상대 진영을 향해 쏘겠습니다. 네. 어딘데요? 아니, 오늘 할 뭐 김병기나 혹은 뭐 이재명 중국 방문이나 뭐 등등 쏠 게 많죠. 네. 그래요. 그럼 김병기 전 원내대표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김병기 의원 배우자의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게 지난 2024년 8월이라고 해요. 그런데 두 달 뒤면 10월쯤 되겠죠? 10월 달에 김 의원의 수사를 맡았던 같은 동작 경찰서에 팀장급 경찰 간부, 총경은 아닐 것 같고, 네. 한 경정급 될 것 같은데, 경정급 간부와 만남을 가졌다. 김병기 의원이. 네. 예, 만났다는 또 전직 보좌관. 네. 한이 많아. 한이 이 많습니다. 사람이요. 네. 한이 많아요. 맞아요. 지금 전직 보좌관의 조장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뭐 파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네. 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본인이 공소시효가 끝났다, 자유로워졌다, 시간을 끌었고 그 사이에 식당 주인을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고 경찰의 방조 속에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 경찰 간부랑 파티를 저녁 만찬을 했다는 건데 뭐 감사의 의미로 만찬을 한 것이라 보여지고요. 이거 굉장히 아마추어예요. 왜냐하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7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샴페인을 터트리기에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어쨌든 공직선거법을 막아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식사를 한 것이라 보여지고요. 전직 보좌관이 자료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직 보좌관이 김병기가 예를 들어서 김병기 일정표를 다 갖고 있고요. 누구랑 만나는지 갖고 있고 식당 어떻게 예약해. 그리고 너도 참석할 거야? 이런 내용까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제보고 여기서 파생되는 법률은 김병기는 직권남용이 적용될 것이고 이 담당 경찰은 직무유기가 적용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이게 이런 사태를 경찰의 이러한 비리를 수사하라고 있는 게 검찰인데 민주당이 이래서 검찰을 없앴구나. 이래서 검사들을 없앴구나.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경찰을 비리 경찰을 이제 누가 수사합니까? 특검밖에 없어요. 공수처가 수사할 대상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이 수사하도록 냅둘 수는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기 요 사건이 동작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무혐의가 나왔다는 종결했다는 이 사건이 배우자의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사건이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동작구 의원
예, 법카. 법화를 네. 법화를 긁었다 이거죠. 단순 긁은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소지하고 다녔다는 게 그러면서, 네. 저는 정말 쇼킹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초밥 법카 사건보다 더 악랄한 거죠. 왜, 어떻게? 카드를 잠깐 좀 쓸게 하고 와서 결제 좀 하고 가 이런 게 아니라 내놔. 내가 갖고 다닐게. 이 의회 법카 이걸 그냥 유용하고 다닌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녹취도 나왔었죠. 제가 쓴 거 얼마 110만 원, 예를 들면 110만 원인데 사모님이 쓰신 게 180만 원이에요. 뭐 이런 뭐 그런 녹취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죠? 뭐 총액금 맞춰야 되니까 연말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청와대가 뭐 우리가 더 이상 김병기에 대해 입장을 발표할 건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법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예, 이 김혜경 법카가 있고 김병기 와이프 법카가 있는데 그래서 청와대가 당당하다고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경 법카하고는 수준이 다르거든요. 김혜경 법카는 남편 법카를 쓴 거예요. 남편이 경기도지사로 있으니까 남편 법카를 쓴 건데 그 김병기 아내는 남편 법카를 쓴 게 아니에요. 남편 법화는 아니죠. 뭐, 김혜경이요? 그렇죠. 남편 네, 그 남편이 공직자로 있는 기관 법카를 쓴 그렇죠. 거죠. 경기도청 법카를 쓴 거죠. 네, 그나마 제가 청와대 입장 발표를 좀 그나마 발표를 해도 된다고 넘어갔네 이 사람. 아니 이따가 화를 세게 쏘실 네, 거라서 네. 지금 살짝 기름칠 좀 하시고. 근데 김병기는 거기가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 양형을 보면 김혜경이 유죄 판결 나고 벌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김병기 와이프는 그 이상이다. 생판 모르는 남의 법카를 쓴 거고 그것도 선거 기간이 끝나자마자 쓴 건데 대가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무슨 대가냐? 선거 플러스 구의회에 의장, 부의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가 끝나고 나서 의회에 의장, 부의장 선거가 있는데 일반 구의원들보다 의장, 부의장은 법카가 주어져요. 일반 구의원들은 법카가 안 주어집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가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야, 너가 의장해. 인용뽑기처럼. 그렇죠. 야, 너가 부의장해. 인용뽑기처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떠한 모종의 거래가 있을 거라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대가로 이 법카를 마음껏 한 달 동안 쓰고 다닌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그 의장이 나중에 조사를 할 때 네. 나가서 증언을 저는 주고 싶지 않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강탈당하다시피 음. 무서워서 줬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발언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강도인데. 그러니까 강도나 혹 아니면 공갈 정도로 이제 치부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좀 네. 더 발생합니다. 네. 아니, 왜냐면은 이 의회 법카를 주고 싶어하는 의장이 어디 있어요? 네. 근데 아래 위 관계가 있고 또 이 지역구 의원의 사모라는 그 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줬다라는 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맞는 얘기거든요. 네. 법카 뺏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몰랐는데 내 법카를 갖고 간지도 몰랐다. 그럼 절도고요. 뭐 알았는데 줬다 그러면 말씀하신 건 뇌물이나 뭐 부정 수뢰우 뭐 사후 처사죄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근데 준 거네. 그냥 협박하면서 너 안 내나? 너 안 내놓으면 내가 너 부의장 안 줘. 그럼 강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법카를 내가 분명히 나는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사모가 썼네? 이상하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끝까지 이상하게 그냥 네. 물타기 할 수도 있어요. 법카가 내 손에도 있고 그 사모 손에도 있고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양자역학 같은 그런 게 가능한 주장을 거죠. 하면서 좀 뭉개는 거는 네. 뭐 선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김병기의 녹취록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식당 그렇죠. 가서 CCTV를 조치를 해줘. 그 CCTV 아무도 못 보게 해. 그리고 경찰도 웃긴 게 경찰이 그 식당 주인을 불러서 조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식당 부인을 불러서 누가 왔다 갔나요? CCTV 있나요? 이런 조사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거를 김병기가 다 막았다. 막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 이 파티를 열었다라는 게 보좌진들의 지금 주장인데 이 지금 우리는 주장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수사 기록에는 증거가 다 편철돼 있을 겁니다. 김병기의 전화 녹음 파일 혹은 김병기의 또 뭐 텔레그램 보낸 거 또 사모 총장님의 이러한 발언 그 920호 사모 총장님이라고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와이프가. 그런 게 다 촘촘하게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경찰이 지난해 11월에 그 전 보좌진 A 씨가 이거 고소를 한 거죠? 고소를 했죠. 요 관련돼 가지고 네, 고발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한번 참고인으로. 그래가지고 요 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녁 만찬을 했다라고 했는데 김병기 의원 씨는 아이고 그런 적 없다라고 식사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로 했는데 요 사건의 단초는 아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조무 동작구의 부의장 네. 법카 이 사건이잖아요. 자, 그 법카에 대한 은폐와 관련된 우리 녹취가 공개되어 있는 게 있죠. 우리가 한번 이걸 들어보면서 네. 이야기를 다시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 어젯밤에 계산을 전부 다 뽑았어요. 그래서 7월 12일부터 사모님이 쓴 게 8월 26일까지더라고요. 8월은 제가 거의 안 썼어요. 다 사모님이 쓰셨고요. 제가 쓴 게 118만 원, 사모님이 쓴 게 270 정도 됩니다. 그런 데는 이렇게 막 직접 가가지고 혹시라도 누가 뭐 물어보면은 그런 일체 제공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해둘 필요가 있을까? 김병기 의원실인데요. 혹시라도 뭐 CCTV 이런 거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러면 절대
보여주지 마셔라. 자, 이거 보면 상황이 아무리 봐도 이거 딱 이게 견적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도 어제 보면 그 김병기 의원이 미스터마토에 나와서 이런 문제는 해명이 소명이 가능하고 경찰 수사를 하면 금방 진실이 드러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가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근데 전재수 의원도 예전에 그 통일교 터졌을 때 자기는 뭐 절대 관여한 거 없고 연락조차 한 적 없다 했는데 엄청나게 행사를 뻔질나게 드나들던 그런 게 다 나왔잖아요. 뻔질나기가 네. 뭐예요? 아니, 너무 자주 갔더라고. 뭐 이렇게 강연 영어인가요? 연사로 뻔질나게. 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막아놓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보좌관의 이런 여러 가지 뭐 텔레그램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통화 기록 같은 것들이 실제로 그 식당들 270만 원, 80만 원을 긁었던 이 식당들하고의 통화 기록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씩 밝혀지는 데는 사실 우리가 지금 겪어봐서 알지만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동안까지만 그냥 막아놓겠다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사건에서 포인트는 그 보좌진이 변호사라는 겁니다. 이 변호사라는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변호사들은 본인이 변호사라서. 예, 그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것도 중요하고. 이 변호사기 때문에 김병기의 통화 녹취록을 보다 보면 김병기가 법률 상담을 해요. 이거 횡령이야? 이거 내 아내가 썼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근데 일반 보좌진이었으면 약간 싸바싸바하는 그러한 싸바싸바도 표현이 좀 좋지 않겠지만 일반 변호사가 싸바싸바가 뭐예요? 일반 보좌진이었으면 사모님 별일 없을 겁니다 할 텐데 이 보좌진 변호사니까 문제 됩니다 라고 해서 조치를 한 거고요. 법률 상담을 한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 변호사가 고발장을 썼을 거 아니에요. 이 변호사는 김병기의 이러한 행동을 이러한 변명을 다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발장에 피고발인의 예상되는 항변에 대하여 라고 목차를 따로 잡아요. 김병기는 아마 이렇게 빠져나갈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수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짚으셔야 됩니다. 김병기는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짚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병기의 보도에 대해서 이 고발인이자 이 변호사이자 피해본 이 보좌진이 계속 의견서를 낼 거예요. 잘못 걸린 거죠. 예. 지금이라도 싹싹 빌어야 됩니다. 탈당하고 싹싹 빌고 조용히 있어야 그나마 형량이 줄어드는 거지. 의원직을 사수하려고 지금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내가 교도소를 가냐 안 가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심부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싹싹 비시란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싹싹 빌어요? 네. 네. 저도 만주 변호사예요. 자, 그리고 또 의혹이 또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의혹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문제부터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업무 추진비 관련된 거죠. 자, 요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동작 경찰서장 당시 2024년 1년 정도 근무를 했던 동작 경찰서장과 관련된 거예요. 네. 자, 동작 경찰서장과 김병기 당시 의원이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직접 통화해서 네. 무마했다. 그래서 그 서장을 통해 가지고 크게 걱정할 일이 있겠냐라는 것을 통화하는 내용을 무마를 시도했고 그쪽 경찰서장으로부터 크게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는 전직 보좌관 A 씨의 증언. 네. 또 하나는 당시 친윤계 의원으로부터 김병기 의원이 부탁을 해서 친윤계 의원이 동작서장과 통화를 해서 좀 살살해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네. 그 일이 무마가 됐다라고 또한 이 전직 보좌관이 주장하는 네. 의혹. 네. 이 두 가지 의혹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양측은 3명 거론되는 3명은 다 부인을 하고 있죠. 네. 자, 이 부분은 또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돼요. 먼저 말씀하세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일종의 그 법화 유용 이 범죄를 저지른 건데 거기에 관련된 실무, 그다음에 또 서장, 담당 관할 서장, 그다음에 상대방 측 우리 쪽 의원까지 야무지게 지금 다 단도리를 한 건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죄가 전혀 없는데 갑자기 6개월 딱 넘겨가지고 술 파티를 벌인다든지 또 긴밀하게 전화를 또 윗급한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이거는 본인이 범죄인 걸 알기 때문에 CCTV를 뭐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해라라는 그런 은폐 시도까지 했고 그리고 윗선에다가 얘기해서 수사를 무마하려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또 국민의힘 의원한테까지 그것을 부탁을 했고 네. 그래서 정황만 보더라도 이미 충분히 유죄는 성립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본인은 제명은 당하더라도 당연히 탈당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참 좀 화가 많이 나는 게 이 네. 정당에 가입을 한 게 본인 방탄용인지 그렇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화가 나요. 나는 민주당 이 해구산도 아니고 민주당 우산 아래에 있으면 어떠한 핵폭탄도 견딜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해명만 봐도 갑질에다가 온갖 비리에 그것을 무마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거기다가 플러스 당을 방패막이로 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원내대표로 지금까지 활동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여기서 또 통화를 여러 명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 나오죠. 포인트는 통화한 시기입니다. 이게 작년 11월이잖아요. 작년 11월. 이게 재작년 11월이면 야 까봐 증거 없어 이게 되는데 작년 11월이면 통화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내용이 남아 있다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전화했다는 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건 심지어 개인이 제가 대리점 가가지고 제가 최근 6개월간 통화한 기록 주세요 이러면 뽑아줘요. 그러니까 제가 통화한 기록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병기가 당당하다 이러면 이 11월쯤에 통화 기록을 다 뽑아가지고 제공을 하세요. 혹은 아니면 뭐 그 시기쯤에 통화를 뽑아가지고 제공을 해가지고 아니 경찰서장 번호 찾아봐라. 경찰서장하고 통화한 게 없다. 이래야지 이게 좀 성립이 되는 거고요. 작년 11월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사를 하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와서 그 김병기랑 뭐 동작구청장이던 뭐 관련 의원이 뭐 동작구 서장하고 통화한 이런 내용이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또 맹점이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러면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통화했으면 안 나옵니다. 혹은 텔레그램 그 무슨 보이스톡인가? 그걸로 통하면 안 나와요. 이거는 기록이 안 남기 때문에 제가 뭐 범죄 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는 있는데 이거를 그 동작구 경찰서장하고 통화하는데 보이스톡으로 통화했겠냐라고 저는 좀 의심이 들거든요. 아마 본인 휴대폰으로 통화했고 혹여나 사무실 전화로 통화해도 기록은 남는다. 그래서 이거는 뭐 빼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통화 시점이 지난해 11월인가요? 그 재작년 11월인가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제가 그 지난해 고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난해 11월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전화 시점에 대해서는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네.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 인것 같아요. 재작년 11월이면 통화 왜냐하면 해명을 있어요. 저도 확인해봐야겠는데 왜냐하면 해명을 어떻게 했냐면 해명 어떻게 했냐면 윤 정권일 때 윤 정권일 때 내가 왜 김병기 의원이 그 해명이 뭐였냐면 윤 정권일 때 나의 치부를 내가 왜 국힘의원한테 얘기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한번 재작년으로 제 기억이 나요. 재작년에 그 총선 끝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될 때 그때 무마시켰다라고 하면 그러면 기록이 좀 안 남아 있을 가능성이 근데 좀 있습니다. 그 기록은 네. 저도 한번 네. 법조계 한번 알아봤더니 어차피 그 기록하고 어차피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청탁을 받았다는 의원이 뭐 국힘의원의 그 뭐 다이어리, 일지, 전화, 그렇죠, 통신 그렇죠. 다 내역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의 전화 기록 다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동작 경찰서장 있잖아요. 그래서 봐야 되고 그리고 동작 경찰서장 혼자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 밑에 있는 실무팀장 있고 그 팀장하고 수사관 네. 담당 수사관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어떻게든 간에 처리를 해가지고 보고서 올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쭉 다 연결돼가지고 외압이 있었다면 지시 다 내려갔을 네. 테니까 그쪽을 다 조사를 하면 외압 여부가 나올 겁니다. 맞습니다. 요즘 그럼 포인트가 또 하나 집어드리면 MG 경찰관이 될 수도 있어요. MG 경찰관은 네, 그 외압을 안 받습니다. MG 안 경찰관은 받지. 위에서 뭐 과장, 국장 얘기해도 뭔 소리던데 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요. 나는 정의사회구현에 맞게 수사할 건데 이게 요즘에 또 MG 경찰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포인트를 잡아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사할 사람이 없다. 검찰이 해체되니까 그런 그렇죠.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제명은 당하더라도 탈당은 안 하겠다. 난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 탈당 안 한다 그래서 민주당에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명할 테만 해봐라라는 건데 그 정도로 뭘 얼마나 쥐고 있고 믿는 구석이 있길래 이러실까. 왜냐면 저는 강선우 의원 그 녹취가 나왔을 때 과연 녹취 이거 하나일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분이 국정원 그 블랙 요원 출신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녹취를 그야말로 같은 당의 이 강선우 의원에 대한 녹취를 터뜨렸을 때 나 딴 녹취도 다 있어. 나 지금 건들기만 해봐. 나 이거 핵 터뜨린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사실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녹취가 많다. 그러니까 나 한번 제명할 테면 해봐라. 나는 안 나간다. 내 발로. 이런 느낌 같아서 네. 지금 앞으로가 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관전 포인트가 많다. 팝콘각이다. 이런 생각이죠. 네. 저는 지금 자막에 나가면 정치할 이유가 없어가 깔리고 있잖아요. 저기 그거죠. 내가 정치하는 이유는 우리 아들 취업시키고 우리 재산 늘리고 우리 와이프 법카 쓰게 하고 내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여당 나가면 내가 정치할 이유가 뭐가 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쵸, 공천도. 제명되면 아예 복당도 안 돼요. 네. 5년 동안. 네, 맞습니다. 네. 그냥 스스로 탈당하면 복당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서영교도 본인 자녀를 의원실에 취업했다가 그거를 탈당해가지고 다시 다음에 복당했는데 깨알같이 얘기해 주시네. 네, 서영교에 대해서 그래, 이해훈 서영교. 네. 해줘야 돼요. 서영교 네. 형 같은 경우는 네. 목소리 너무 크신데 본인이 네.
아주 불미스러운 일로 네. 탈당을 했다가 당한 그렇죠. 당했던 네. 사람이라는 거를 깨알같이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팩트는 있기 때문에 팩트입니다. 강선우도 탈당을 했지만 서영교 탈당 단체는 2016년이었고요. 그때는 그 친인척 보좌진 채용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한 와중에 본인 딸을 또 인턴으로 데리고 있었고 본인 동생인 잘한다. 딸을 또 보좌진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잘한다, 그게 잘한다. 문제가 돼서 응. 은근슬쩍 탈당을 했다가 잘하십니다. 탈당을 했다가 바로 다음에 복당했어요. 2017년에. 아유, 속이 민주당이 시원하네. 그런 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탈당하면 그 말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말 못합니다. 그럼 아바타 역할을 제가 지금 꽂고 잘 얘기를 그런 거 김병기도 뭐 버티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나가면 정치할 이유가 없다가 저는 그러한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도 어려워요. 네.